자, 2022년 군문 사이버직 7급 네트워크 보안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지안에 대해서 준비한 기출 해설 강의와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군문 시험 말고 기타 다른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3.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현재 96개 있는데 계속 여기에 추가로 업로드 될 거예요. 여기는 2014년도에서부터 시행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있는데요. 자, 2022년도까지 시행된 국외년 기출 문제집이요. 향후에는 2023년도까지 포함시켜서 10개년 기출 문제집도 추가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 교재하고 그다음에 이거 기출 문제집이 차이점은요. 출간된 그런 기출 문제집은 여기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일단 추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직에서 이제 군문 7급 문제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9급에 비해서 확실히 7급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 기사 느낌도 팍팍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한 문제씩 볼게요. 메일 서비스 공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틀린 거 고른 문제인데, 액티브 컨텐츠 공개입니다. 자, 이거는 스크립트 같은 거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공격인데, 또 이제 메일 서비스 공격이 메일 클라이언트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냐, 그 다음에 서버의 취약점 공격이냐 했을 때 이거는 보안 기사에서 한번 출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몇 번 나왔었어요. 자, 액티브 컨텐츠 공격은 아무튼 HTML 기능에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라우저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특히 스크립트 공격,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공격 행태고, 다음 트레이너스 어택은 일반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해당 프로그램을 일단 접근하도록 하는 백도어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백도어를 만들게 하거나 시스템 피해를 이제 틀리면 몰래 뭔가 침투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요. 백도어가 이제 거기에 힌트를 일단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샌드메일 버퍼 오버플로우였던 취약점 공격은 FTP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검사하지 않은 설계상 문제점. 이거는 샌드메일 버퍼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FTP 바운스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FTP 바운스 어택은 이메일에 관련된 공격과는 일단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이런 것도 이메일 공격에 일단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자가 조작된 외부 입력 같은 걸 일단 삽입을 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이메일 명령 같은 걸 또 실행하거나 트루의 목마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일단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입니다. 이것이 이메일 보안에도 일단 발생할 수 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2번. 자, 침입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좀 약간은 난이도 있게 일단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 IPS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반이 여기서 보면 파이어를 기반했느냐, IDS 기반했느냐, 그 다음에 CH 기반했느냐, 그 부분을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문제 풀었게요. 자, 파이어 방화벽 기반이냐, IDS 기반이냐, IDS 시작하는 IPS냐, 아니면 방화벽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는 스위치 기반 IPS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특징을 보면, 자, 방화벽에서 이 보안 기능을 일단 좀 개선한 것이, 자, 우리가 IPS는 일 잘하니까 IDS나 이제 이 세 가지 결합 형태를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파이어월, IDS, 그 다음에 보안
OS, 쉽게 OS 이런 기능을 일단 다 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IPS죠, IPS. 그랬을 때 방화벽 기반의 IPS는 이 파이어월의 의 보안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의 어떤 탐지, 방어 기능이 추가됐어요. 능동형 탐지, 방어,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일단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 이 IDS 기반은 IDS의 이 보안 기능을 일단 개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형 탐지 방어 기능이 일단 기능이 일단 추가됐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좌동 왼쪽 거 동일해. 이거는. 그러면 스위치 기반은요. 자, 스위치 중에 이 4계층 7계층 이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에 능동형 탐지 방어 기능을 일단 추가했습니다. 능동형 탐지 이런 방어 기능이 일단 추가됐어. 자, 우리가 스위치가 보통 하면 2계층이라고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스위치의 종류를 보게 되면 3계층, 4계층, 7계층의 스위치 그 역할하는 스위치 있죠. 그래서 4계층, 7계층의 스위치에 이런 탐지 방어 기능을 일단 추가시킨 것이 뭐다? 스위치 기반의 IPS야.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첫 번째 종류 중에 위치가 NIDS냐 HIPS냐 그랬을 때 NIPS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경계 지점에서 인라인 방식으로 한 줄에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인라인 방식으로 설치돼서 네트워크 접속,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공개의 시도, 그 다음에 유해 트래픽 차단합니다. 그에 반해 HIPS는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 관리,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 관리의 편의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NIPS를 일단 사용해야 됩니다. HIPS는 중요한 어떤 호스트에 일단 집중력을 마크할 때 HIPS 같은 게 사용이 되는 거죠. 1, 2번 맞았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 기반의 IPS는 대용량 트래픽에서 어떤 제한된 성능을 일단 제공한다. 이런 대용량 트래픽에서 일단 이 성능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요.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파이어월 기반이나 그 다음에 IDS 기반이 이것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 그래서 대규모 트래픽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기반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것이 답이 3번이 돼요. 그 다음에 방화벽 기반 IPS는 패킷 기반 탐지 이미 방어 기능 같은 걸 이것을 제공한다. 탐지 방어 기능 이런 걸 추가됐다겠죠. 이런 것이 추가됐고 그래서 방화 기반은 능동형 탐지 방어 기능 이런 것을 일단 제공을 한다. 추가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1, 2번 지문은 좀 많이 봤을 텐데 이 종류 중에 이런 세 가지 형태 이건 좀 주의 깊게 새롭게 나왔으니까 조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라우터 필터링은 뭐냐? 스탠다드와 익스텐드 이것을 활용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패킷의 소스 IP나 목적지 포트를 일단 체크해서요. 이것을 체크해서 허용화나 거부를 필터링 하는데 소스 IP나 목적지 포트입니다. 체크해서 허용화나 거부를 일단 필터링합니다. 여기서 보면 답은이고요. 유입되는 거. 유입되면 바로 나와야죠. 뭐예요? 잉그리스죠. 이그리스는 밖으로 가는 거야.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인그리스 필터링이죠. 요건 그냥 명령문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종류 중에 일단 네 가지 있는 거는 보안 기사 같은데 많이 나오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널 라우팅은 가상 쓰레기 쪽을 일단 쭉 보내는 거고, 유니캐스트 RPF. 자,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
들어간 길로 다시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그 기법이 그 RPF 방법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사이버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안 기사 같은 걸 다 접하셨을 거예요. i기사에 이제 그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걸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까지 일단 들어가는 그런 그 네트워크 보안 그 교재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에 설명하는 원타임 패스워드의 생성과 인증 방식은 뭐냐? 유닉스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 유닉스계에서, 유닉스 계열이라는 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시 체인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저기 임의의 비밀글을 서버를 일단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글의 첫 값을 사용해서 해시 체인형, 그럼 바로 나와야 되죠. 해시 체인 방식으로 이전 결과값 대서, 그래서 n번 반복해서 뭐다? 이 n개의 OTP를 이 서버에 이것을 저장하고서 하나씩 이제 줄여가면서 일단 하는 거죠. 이것이 뭐다? ASCII 방식이죠. ASCII 방식. 이 ASCII 방식은 이 벨 연구소에서 이런 벨 통신 그 연구소에서 개발했죠. 그래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해시 체인 형태라. 해시 체인. 이 해시의 어떤 그 특징이냐? 해시 함수가 역연산이 하기 어렵다는 이것을 그 점에 착안했습니다. 해시 함수가 역연산을 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 뭐다? 착안한 거죠. 아이디어를 일단 얻었어요. 해시 함수가 역연산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일단 착안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이 그 방화벽의 그 구축 형태는 뭐냐? 필터링 속도가 일단 빠르고 간단하고 해서 일단 빠릅니다. 그다음에 비용이 적게 든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서버가 일단 변화가 없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일단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일단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와 전송 그 계층에서 갖는 트래픽만 일단 방한다. 3, 4계층 패킷 필터링 형태를 띄고 있는 스크린 라우터를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규칙을 일단 구성해서 검증하기 패킷 필터링 규칙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공개 같은 건 일단 계층상 3, 4계층이니까 조금 차단하기 좀 어렵죠. 이것이 스크린 라우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 패킷 필터링 형태 스크린 라우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IPsek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응용, 전송,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일단 제공한다. 이제 IPsek은 일단 3계층이죠. 3계층. 그렇기 때문에 이 3계층 위에 있는 응용, 전송,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계층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모드, 터널 모드, 그 다음에 두 개의 조합 같은 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다. 조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간단히마다 기밀성 제공하지 않죠. 답은 간단합니다. ESP를 지원하는 거는 뭐다? 인증하고 암호 다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WP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807 밀리언 I의 보안 표준의 일부분에서 WEP 방식의 문제점. 이 해결했을 때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WEP 다음에 WPA 버전 1, 2를 가요. 그래서 버전 1은 CCNP는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죠. 간단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WPA 퍼스널입니다. 개인은 무선 랜 인증 방식으로 이 인증 방식으로서 프리쉐어드 키죠. 키를 서로 공유하는 거. 그래서 4way 핸드셋과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키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인증 서버를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인증 서버를 사용한다는 거죠. 얘는 서로 이제 키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개인이라면
이거는 인증 서버를 일단 이용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웹 애플리케이션 도수 공개대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겟플러딩은 스루의 핸드셋 과정을 통해서 공격 대상에 일단 정상적으로 일단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다? get 메서드 계속해서 무한대로 실행을 하고, 그래서 무한 실행하면 일단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CC한테 캐시 컨트롤이에요. 버전의 캐시 컨트롤, 헤더 옵션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에 HTTP 요청과 응답을 새롭게 요구하기 위해서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 부활을 발생한다. 캐시 기능을 일단 무력화시키니까 뒤에 있는 이 웹 서버가 엄청 바빠지는 그것이 우리가 이 CC 어택이죠. 그 다음에 동적 HTTP 리퀘스트 플러깅입니다. 요청 페이지를 일단 변경했어요. 계속 얘를 요청 페이지를 플러딩 바꾸는 거야.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웹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자, 그 다음에 슬로우 HTTP 헤더도 씁니다. HTTP 포스트 메시지 그 헤더에 이 컨텐츠 랭스 필드 길이값이죠. 길이 체크는 이 필드에 이미 큰 값을 일단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데이터를 느린 속도로 전송해서 장시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분할 전송이에요. 데이터를 하나씩 1바이트씩 전송하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답답하죠. 이것이 뭐다? 헤더 도스가 아니라 이거 뭐다?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죠. 포스트 도스. 답은 4번인데 느림보 삼형제에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 일명 루디 공개입니다. Are you dead yet? 아직 너 죽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이요. 루디 공격. 자, 그러면 슬로우 HTTP 헤더를 조작해서 보내는 게 뭐다? 슬로우 롤리스죠. 슬로우 HTTP 헤더도 써. 이거는 일명 뭐다? 슬로우 롤리스. 자, 여기 뭐 포스트도 써, 리드도 써. 이런 느린 뭐 삼형제가 있죠. 참고로 꼭 챙겨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VPN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VPN 종류에 SSVPN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VPN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SSVPN은 자, 적용 계층상 5계층. 5계층은 지금 어느 계층? 이 5계층은 그 세션 계층이죠. 뭐 SS를 이제 전송 계층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세션 계층도 가능해요. 이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어떤 정교한 접근제가 미흡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교한 접근제가 미흡하지만 클라이언트 서버의 어떤 인증 이런 것이 인증이 가능하다. 자, 이것이 이제 뭐 보안기사에서 이전에 그런 형태가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IPsec VPN하고 그 다음에 SSVPN의 차이점이 이 정교한 접근제가 이것이 미흡하다. 정교한 접근제가 조금 미흡하다. 그에 반해서 이 정교한 접근제가 가능하다. 계층상 반면 얘는 상계층이니까 약간 조금 거칠다? 뭐 이런 느낌이 좀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한 접근제가 좀 힘들어요. 그에 반해 SSL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그런 접근제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 프로토콜 일명 PPTP죠. PPTP. 그래서 이동 중에 어떤 사용자가 기업의 홈 서버에 다이얼업 전화하는 거야. 다이얼업 접속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 이것이 뭐다? L2TP야. 이것은 리모트 다이얼업. 이 사용자가 공중망을 통해서 터널링해서 사설망에 연결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IPsek은 적응계층상 몇 계층?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정교한 접근 제어가 미흡하지만
미입하지 마. 미입한 게 아니라 지금 뭐다? 지금 이거는 이쪽은 미입하다고 했죠. 그래서 단대단 보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1, 4번 지문이 일단 조금 매칭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가 나온 것은 이 보안기사에서 한번 나온 사례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요. 자, SNMP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전형적인 네트워크 보안에 약간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틀린 건데 이 관리 작업을 수행해서 SMI, MIB 이런 거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원격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서 유지하는 어떤 변수 값을 조회하거나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 고안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이것이 SNMP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MIB는 자 여기서 이제 SNMP 그다음에 구성 요소가 MIB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왔어요. 객체 이름을 붙이고 객체 유형을 일단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객체와 값을 부호하는 방법을 일단 나타나기 위해서 일반적 규칙 같은 걸 정의한다. 이것이 MIB가 아니라 얘는 SMI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MIB는 실제 그에 따라서 어떤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 MIB는 이 SMI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름의 지어진 각 객체 유형을 연결하는 게 우리가 뭐다? MIB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MI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이름이 지어진 각 객체의 유형을 연결합니다. 이름이 지어진 각 객체의 유형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MIB입니다. SMI는 공통된 정보 표현을 규정해서 각종 장비 간의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칙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이 SM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만 일단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지안에도 교육 커리큘럼을 다시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다음은요. 세션 하이제킹에 대해서 방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면은 이 세션 아이디 같은 거 알아낼 수가 없죠. 세션 넘버 같은 거는 시퀀스 넘버 같은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에크 패킷의 비율을 일단 증가시킨다는 게 일단 이것은 뭐다?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에크 패킷의 비율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일명 에크스톰이라고 하죠. 에크스톰은 약간 이제 탐지 전략이야. 그러니까 에크가 막 대량 발생한다. 이거는 세션 하이제킹의 어떤 징후라고 일단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됐고. 자, 처음 로그인 후에 일정 시간 내에 재인증, 그러니까 세션 하이제킹 낚아채갖고 일단 인증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재인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취약점을 수정하는 패치 같은 걸 일단 작업을 한다. 패치 작업.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2단에 맥 주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맥 주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48비트예요. 그래서 이제 68, 48이죠. 이 8비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리. 그래서 이 하나가 4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F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몇 묶음?
6묶음이야. 한 묶음, 두 묶음, 3개, 4개, 5개, 6개.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몇 비트? 이 부분이 8C니까 몇 비트? 8비트가 되는 거죠. 8비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이제 그 보안기사 같은데 여러 번 나왔던 그런 형태죠. 자, 다음은요. IDS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HIDS는 이 호스트 시스템으로 생성된 수집된 그런 감사자료, 로고 같은 겁니다. 이 감사자를 일단 침입 탐지에 일단 사용하고 시스템 이벤트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탐지 기능을 일단 가능하다. 자, IDS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면 합법적 사용자를 일단 침입자로 판단하는 그런 부정 오류. 그 다음에 침입자를 합법적 사용자로 판단하는 긍정 오류.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합법적 사용자를 침입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을 일단 공격자로 보는 거. 이거는 뭐다? 폴스 파지티브죠. 파지티브. 폴스 파지티브고. 자, 그 다음에 침입자를 합법적 그 사용자로 보는 거. 이거는 뭐다? 폴스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폴스 네거티브.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HIDS와 그 NIDS는 각각 장단점이 있었고요. 보안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곳에 이것을 상호 보안적으로 뭐 여러 개를 일단 설치하면 아무래도 더 찾아내기 좋겠죠. 일단 NIDS는 네트워크의 어떤 패킷, 헤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트래픽량, 응용 플레이어, 로그를 분석해서 침입 여부 같은 걸 일단 판단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UTM이에요. UTM과 관련된과 ESM 둘의 차이점은 ESM은요 이제 어찌 보면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군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군인을 막 보내왔어요. 근데 막 이것이 뭔가 체계 없이 막 움직이는 거야. 일단 뭐 하는 거? 근데 이제 UTM은 그거를 지휘 체계를 약간 통솔해서 이제 어떤 단일의 목표를 형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UTM이라고 일단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TM은 단일 장비로 다양한 보안 기능을 하나의 장비로 일단 통합해서 유니파이드죠.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UTM은 특정 보안 기능의 장애가 발생 시 다른 보안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이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은 그 전체가 영향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장점은 경제성과 이제 보안 관리, 그다음 운영 관리 일단 편리한 반면에 장애 발생 시 모든 장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UTM이 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했을 때 장점,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경제성,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그다음에 보안 관리 및 운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발생 시에 모든 보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일단 2번이 돼요. ESM은요, 기업과 기관의 어떤 보안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보안 시스템의 관제, 운영, 관리. 그래서 조직의 보안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ESM이죠. 자, ESM은 통합 보안 관제를 위해서 구축된 다양한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 생성하는 이런 로고와 이벤트를 일단 취합하고요. 이들 간의 상호 연관을 일단 파악을 해서 실시간 보안 웹을 일단 대응한다. ESM의 어떤 정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요. 좀 약간 문제가 좀 길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5번 볼게요. 이 프레임은 오버레이입니다. 뭔가 중첩을 시켰다는 거죠. 오버레이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공격자는 이 공격용 IP 패킷을 위해서 두 개의 패킷 조각을 일단 생성한다. 그래서 두 개가 일단 중첩시켰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은 첫 번째 패킷은 포트 번호가 있는 그 부분까지 일단 덮어서 오버랩 시킨다는 거죠. 오버랩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을 구사하는 클라이언트 모듈은 서버분들이 어떤 제어하는 그런 모듈로서 서버에게 언제 어떤 공격을 할지를 일단 지시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패킷은 허용된 포트 번호를 일단 통과시켜요. 두 번째 패킷은 이전에 그 허용된 패킷의 IDS라는 패킷을 일단 역시 통과돼서 가서 어떻게 된다? 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지면이 그런 그 특징을 일단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3번 지문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일단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디 지문이냐면 TFN EK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뜬금없이 일단 들어갔을 때 뭔가 어색함이 조금 직감적으로 좀 보일 거예요. 지금이나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요, 이제 딱 이게 무슨 TFN EK가 다 기억이 날 수는 없죠. 그쵸? 기억이 날 수는 없어도 답은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객관식, 그 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신 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격자가 그렇게 했어요. 합격자가. 그래서, 이론서나 그 다음에 뭐 최고 수준 같은 그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답이 가더래요. 그래서 뭐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응용 문제 같은 걸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싱 플러딩. 3 핸드스크가 적용의 어떤 약점, 이걸 이용하죠. UDP 플러딩. UDP의 비연결성, 비신뢰성에 대해서 공격이 용이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랜더테. 자, 그래서 이제 IP나 소스 IP, 그 다음에 목적지 IP를 똑같이란 건 동일하게 만들어 보낸다. 랜더텍이죠. 타가, 뉴티어, 네스티어 어택은 서버 포트 일단 반개방, 하프 오픈 상태로 만들어서 제3자들이 서버에 일단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자,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이런 것은, 자, 티어드랍 형태의 어찌 보면 변형입니다. 이거는 중첩 형태죠. 티어드랍, 이 변형된 형태 공격. 타가, 그 다음 뉴티어. 티어드랍은 티어죠. 네스티어 형태가 전부 다 이것이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일단 하프 오픈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제4, 3위 서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약간은 싱 플러딩 공격 형태 조금 설명하고 있죠.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응용 계층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시큐어 마임은요. 시큐어 마임은 인증서를 이 인증서라는 것이 지금 형식이 X.509 이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서를 통해서 아마드 이메일 서비스를 일단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PGP는 이 AR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여기서 이제 송신 부인 방지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딱 제공한다, 지원하죠. 자, 시큐셀은 원격 단말기에 접속하는 경우 주로 이용되고, 이 이런 단말기가 시큐셀을 이용하면 파일의 전송, FTP 대용이에요. 파일의 복사를 일단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의 복사는 FTP 대용을 일단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파일의 복사는 건 시큐 카피 같은 거, 이런 거 등록을 이용할 때 이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큐어 셀은요, SSL은 넷스케이프스를 딱 개발했습니다. 그건 맞죠? 40비트, 그 다음에 128비트 키 같은 걸 한다.
SSL이 아니라 WEP 같은 게 이렇게 해당되는데, SS는요, SS는 이 128비트, 256비트,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 그 다음 128,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건 WEP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니핑. 이 탐지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뭐 탐지 방법이 몇 가지? 이제 5가지 있죠. 그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는 거야. 자, 대부분의 스니퍼는 TCP/IP 그 프로토콜 동작하기 때문에 핑을 보냈을 때 그 에코 리플라이를 받으면 그 호스트가 스니핑하고 있다. 얘는 핑을 이용하는 거야. 핑 이용. 자, 가짜 계정 패스워드를 다 네트워크에 뿌린 후에 가짜를 뿌리는 거예요. 이 그 뿌리는 이 가짜 계정과 패스워드를 다 접속을 시도하는 탐지입니다. 얘는 디코이 방법이죠. 유인하는 거야. 자, 원격에서 테스트 대상 그 네트워크로 핑 수입을 일단 보내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인버스 DNS 룩업에서 그 탐지한다. 얘는 DNS 이용합니다. 자, 네 번째. IP 조수와 장치 이름값이 매치 값을 다 저장하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서 매치 값이 변환. 그래서 그 장치를 일단 공격한다. 뭐 그럴싸하게 조금 바꾸긴 했어요. 매치 값을 일단 저장한다. 이 그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이것이 ARP 와치인데 ARP 와치를 설명하라. ARP 와치는요. 이것은 초기 그 매칭 값을 변하게 하는 패킷을 탐지합니다. 초기 매칭값, 이 매칭값이 일단 다르게 되는 이것을 그 다르게 변하게 하는 그런 패킷을 탐지하는 게 ARP 와치예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장치 이 매치값을 저장하고 모니터에서 매치값이 변한 장치를 공격자로 탐지한다. 여기에 그 초기 매치값을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트워크 스캔인데요. 스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널 스캔은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전부 다 0입니다. 핀 스캔은 포트가 열린 경우에는 그 포트가 열린 경우는 그 답변이 없고 닫힌 경우는 일단 리셋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핀, 널, 엑스마스크 이 스캔은 자 동일해요. 오픈 상태는 아무런 응답이 없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다 했을 때 자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얘는 뭐다? 오픈됐을 때 본인이 그 하고서 묵비권 행사 아무런 것도 안 한 척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런 핀, 널, 엑스마스 딱 보냈는데 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리셋 패킷을 딱 보내는 거. 이것은 클로스 상태. 클로스 상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답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마스께는 에크, 리셋, 핀 이런 거 등등을 모두를 설정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다? 전부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엑스마스께는 전부 다 보내는 거고. 스테이스께는요. 로고를 남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속이고 자신 위치를 숨기는 것을 전부 다 통칭한다. 이것이 스테이스 스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패킷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공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패킷 흐름을 바꾼다. 자, SPN, 스팬 그 포트 그 태핑, ARP 리다이렉트, ICP 리다이렉트 이 부분이 전부 다 패킷 흐름을 바꾼 다음에 스니핑합니다. 패킷 흐름을 바꾸고서 스니핑을 해요. 자,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은 미러링 기법이야. 미러링. 그러니까 이제 그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그것이 이제 스캔이 아니라 지금 스니핑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미러링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DNS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자, DNS의 기능과 DNS 보안에 비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DNS액은요, 기존의 DNS를 일단 대체해서, 이것을 대체해서, DNS에 대한 기밀성과 서비스 공격을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DNS에 대한 완전 무결성만 제공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DNS액 같은 경우는 이런 인증과 어떤 전자서명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성을 제공하는 거죠. 자, ARP 스핑 어떤 대응 방법이 DNS 스핑 이 예방 방법이 된다. 자, 이 ARP 스핑 대응 방법이 DNS 스핑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된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다? 이 스푸핑 기법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뭐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겠죠.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스푸핑 기법은. DNS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인 IP 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서로 바꾸는 그런 어떤 매칭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DNS 스푸핑 공격은 공격 대상의 말단이 잘못된 IP로 이 IP로 웹 접속을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사용자는 그냥 똑같이 입력했는데 엉뚱하게 가게 하는 것이 DNS 스푸핑 공격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이거는 이제 보안 기사에서 한번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ACL 제가 이제 문제가 보니까 2021년 이제 해양 경찰청이 이제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 해양 경찰청 시험이 이제 지안에듀스에 나온 이제 보안 기사하고 기타 이제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꼈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일단 조금 그대로 조금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amed access control과 이제 넘버드 차이점인데 ACL은요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일단 취하게 됩니다. named ACL은 순서대로 입력해서 중간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게 named가 아니라 넘버드예요. 넘버가 일단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버드 ACL은 순서대로 일단 입력이 돼서 중간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그대로 나왔네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named는요, named ACL은 얘는 중간에 삽입이 가능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L의 마지막에는요, denial. 전부 다 거부한다. deny any. 이것이 생략이 됐습니다. 앞에 건을 다 허락하고 전부 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요. SNMP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이제 SNMP, 그 다음에 이제 SNMP 관련 문제가 두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SMI, 그 다음에 MIB, 특징을 일단 물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SNMP 버전에 관련된 거예요. 누구나 SNMP, MIB를 일단 이곳에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기본이 퍼블릭이 있어요. 이것도 보안적으로 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패킷이 UDP로 전송되어 신뢰도가 낮다. 자, UDP 161번, 162번을 사용합니다. 버전 1은 데이터가 암호되지 않은 그런 평면 형태로 그래서 좀 보안적으로 취약해요. 침입이 가능한데 이것이 버전 3는 인증기를 일단 추가해서 보안성 향상시키는 것이 버전 3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ESM에 대해서 아까 이제 ESM, UTM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통합 보안 관련 시스템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목적은다. 이거는 뭐 전혀 성격이 좀 틀리죠. ESM이라는 것은 뭐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보안 관제 시스템인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정보를 한 곳에서 그런 모으는
근데 약간 체계는 조금 없는 것이 ESM이고 그걸 계산한 것이 UTM이라겠죠. 한 곳에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보안 관제 시대. 한 줄 일단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죠.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안 관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IDS생을 일단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은 방화벽, 그다음에 그런 VPN 등 다양한 종류의 어떤 보안 솔루션에 로그 및 그다음에 일반 시스템의 로그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통합 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인 침해 사고 대응을 해서 정책 일관성 이런 거 유지해야 한다. 통합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콘솔 매니저, 에이전트 같은 걸 일단 구성이 됐죠. 그것이 이제 ESM이 하는 특징이에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침입 탐지대, IDS의 오용 탐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미스유스와 어노말리 두 개를 일단 항상 염두에 두고 일단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조건부 확률. 자, 이벤트 패턴 중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로 공식에서 일단 계산한다. 자, 미스유스 방법은 우리가 비정상 케이스를 일단 등록하는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패턴 중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로 이 공식에서 일단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조건부 확률. 자, 키 모니터링. 자, 공격 패턴에 나타내는 특정 키 입력 순서를 일단 패턴화 시키는 겁니다. 비정상 케이스를 일단 패턴화 어떤 수집을 한다는 거죠. 상태 전이 분석, 이건 종류 중에 많이 나와요. 공격 패턴은 특정 시스템의 상태 전이 어떤 순서를 일단 표현하는 거죠. 패턴 매칭,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에 근거한 공격만을 일단 발견한다. 패턴 매칭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제로데이 어택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제로데이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어노말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패턴 매칭은요,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알려진 보안 취약점인 것에서 공격만을 일단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요 근거한 공격만을 탐지하는 게 뭐다? 패턴 매칭이에요. 답은 그래서 어색한 게 답은 4번이죠. 어느 학습이 된 분들은 이렇게 지문이 이제 한 4번 정도까지 일단 가볍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취급다운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꼭 반복해서 이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를 일단 추려서 이제 학습하시면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합격의 토대가 되니까 열심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